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급 위험이 큰 핵심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까지 협정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지만 최근 일본 경제 보복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연합훈련에 앞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군은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업에 따른 피로를 풀겠다며 고기잡이 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시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배수시설에 물이 빠지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자유무역 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지만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산과 레지스트 등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EU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1년 안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도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일본의 아베 정권에 분노를 표출했다며 사태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를 당한 뒤 한국 민중이 분노했다. 관찰자망은 15,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폐를 요구한 시위대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중국 청년망도 수출 제한 조치에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집회 기사를 실었고 신화통신은 일본의 규제 조치 결심이 굳어지자 한국도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앙TV 역시 한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우호 관계 단절은 무역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화닷컴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일 경제 마찰로 반도체 산업 사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속보로 짬짬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내 금융시장이 이른바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폭락, 폭등 용어 사용에 저희가 매우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경우 7.45%가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600선은 장 초반에 이미 깨진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장 중간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 이제 6% 급락 시점이었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마는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45% 폭락한 569.78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도 2%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950선까지 깨졌고요. 정확히는 2.56% 하락한 1946.98로 마감됐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이후 3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17.3원이 올라서 1215.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출국 금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며 주최 측의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배수시설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시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1차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피로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도서 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3개월간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50살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건수로 보면 129건, 지난해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압수된 양귀비는 모두 6,100여 주로 지난해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높은 삼국유사 목판본 등을 15년 동안 숨겼던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닉했던 문화재들은 모두 국고로 귀속돼 원 소장자가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 기이편의 목판본입니다. 조선 초기인 1394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데 지난 1999년 대전의 한 대학 교수 집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장물합이 67살 김모 씨는 이듬해 판본을 산 뒤 집안 천장 등에 숨겨왔습니다. 15년이 지난 2015년 11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화재는 은닉 상태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는 점을 몰랐던 겁니다. 김 씨는 어사 박문수의 후손들이 도난당한 문화재를 집안에 숨겨온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문수가 후손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조선 영조 때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숨긴 고문서들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크고 불분명하고 부적절하게 취득한 문화재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게 취득한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김 씨로부터 압수된 고문서들도 국고에 귀속하라는 하급심 결정도 확정됐습니다. 해당 문화재들을 도난당한 원래 소장자들이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경희고와 배재고 등 자율형 사립고 9곳에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 학교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각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에 진행한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5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오늘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됐습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추가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총 2,215명이 지원해 여성은 57명이 붙었고 남성은 지원자 20명 가운데 1명이 합격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군 자체 훈련 준비를 시작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 등 하반기 한미연합 연습이 이어집니다. 2주 가까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며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연습에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 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 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 연합훈련을 방어 위주로 진행했으며 이번 연합연습 역시 방어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의 금품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 나라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같이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에는 인도, 칠레,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됐으며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부대가 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안성, 고산면으로 비공식 기록으로 기온이 39.4도까지 올랐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의성이 37.3도, 강원도 혼천은 37.1도, 서울도 35.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강한 일사에 팬 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중형 크기의 소형급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 남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후 내일 자정 무렵 경남 남해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서 저녁에는 고성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내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번 비는 주로 동쪽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강원 영동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충북, 영남에 1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에,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